시작. 네, 좋습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 수업이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이브 베이즈를 실습하는 이제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습할 데이터는 SMS 스팸 데이터인데요. 여러분들 텍스트 문자 있잖아요. 문자 서비스를 사람들이 사용한 걸 수집을 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스팸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이제 미리 모아놓은 이제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팸인 메시지는 스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스팸이 아닌 메시지는 반대로 약간 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재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셋이고, 이 데이터셋은 이제 텍스트 파일이고 이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파일이거든요. 탭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여기가 컬럼이고 여기가 또 하나의 컬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햄이랑 스팸 정보가 있고 뒤에는 텍스트가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입니다. 요거 요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미리 들어가 놨었거든요. 보시면은 요건가? 아이씨, 다시 들어가야겠다. 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사이트입니다. SMS 스팸 컬렉션이라고 해서 여기 뭐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있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직접 다운로드 받진 않고 여기 있는 링크 주소 복사 요거 사용해서 여기서 그냥 wget 사용해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zip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거니까 요거를 unzip 해서 압축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까지 풀었는데, 리드미는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고 SMS 스팸 컬렉션 요게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입니다. 열어보시면은 이게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사이에 요건 다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 데이터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스팸 인지 아닌지 이런 거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 할 일은 데이터를 불러와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처리하기 좋게끔 데이터를 변환해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요 변환하는 작업 중에 저희가 사용하는 사용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 혹시 레귤러 익스프레션 다들 잘 아시나요? 레귤러 익스프레션 써봤다 하는 사람? 써봤다. 잘 모른다. 아예 안 써봤다. 네. 그러시군요.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하실 때, 아니면은 여러분들 에디터에서 검색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제가 그냥 어린 왕자 찾아가지고 한 건데, 여기 컨트롤 F 누르시면은 막 이런 검색 되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도 그 기능이 있나? 찾기 및 수정하기에서 여기는 레귤러 익스프레션 기능이 없나 보네요. 있나요 혹시? 크롬에? 없나요? 아니면은 뭐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거 사용하실 때도 나 이거 뭐 한 거지? 네, 뭐 한 건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걸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뭐 텍스트라고 할까요? 네. 이게 아니고 여기 있는 텍스트를 한번 쭉 복사를 해봅시다. 대충 이 정도 이렇게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찾고 싶으면 컨트롤 F 눌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몰 이라는 단어를 찾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정확한 단어가 아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단어를 찾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S로 시작해서 L로 끝나는 단어를 찾고 싶다라거나 아니면은 전화번호 패턴을 찾고 싶다라거나 이제 그런 어떤 패턴을 찾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에도 오른쪽 위에 보면은 Alt를 누르면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거 체크해 놓고 여기다가 레귤러 익스프레션 코드를 작성하면은 그 패턴에 맞게 검색을 해주거든요. 근데 요거 되게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되게 좋아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스몰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단어 검색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뭐가 좋을까요? 그냥 나는 뭐 A 4개가 있는 애를 찾고 싶다. 뭐 이러면은 이런 텍스트 어딘가에 A 4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게 찾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 A 4개 이렇게 쓰는 것보다 또 더 좋은 방법은 A 한 다음에 얘가 4번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중괄호를 사용해서 이렇게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A가 한 번이라도 나오는 애들을 다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A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여기 뒤에 뭐 1, 2, 3, 4, 5, 6 이런 거 다 합친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한 번 나온 거든지 얘가 2번 나온 거든지 3번, 4번, 5번 뭐 이런 거 다 찾아줍니다. 어떤 문자 뒤에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플러스가 들어가면은 한 번 이상 등장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로 시작해서 L로 끝나는 단어를 찾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S 다음에 여기 안에는 그냥 아무 문자든 상관없잖아요. 그럼 아무 문자는 다 점입니다. 점. 근데 얘가 0번 이상 나오는 그런 경우, 다시 말하면은 SL 혹은 뭐 SAL 혹은 뭐 SSL 뭐 S 뭐 TTTTL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S로 시작해서 L로 끝나는 애들, 얘네들을 전부 다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점 뒤에다가 별을 찍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점이 모든 문자거든요. 공백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별은 0번 이상 등장한 그런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SL 혹은 S 무엇인가 L, S 무엇 L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든 패턴을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가능하냐면은 그럼 S에서 시작해서 L로 끝나는 건데 여기에는 알파벳 소문자만 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 넣고 싶은 패턴들을 이 대괄호를 사용해서 넣어줍니다. 여기에는 S랑 L에 넣을 건데 이 사이에는 A에서부터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이 알파벳 중에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L이 나오면 좋겠다. 약간 이런 패턴입니다. 그러면은 요 S 어쩌고저쩌고 L 하면은 얘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안 찾아지네요. 아, 요거 그거 해야죠. 별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모든 알파벳이 아니고 A랑 X만 있어야 된다. 중간에. 그러니까 SL 혹은 SAL, SAAL, 뭐 SAXXAL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A 혹은 X만 나오는 그런 경우 이런 패턴을 찾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중간에 알파벳을 넣고 싶을 때 A, B, C, D 해서부터 Z까지 썼잖아요. 근데 이걸 줄여서 A 짝대기 Z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A부터 Z까지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소문자만 되는 거고 대문자는 A, Z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알파벳이 되는 거고 만약에 숫자도 같이 포함하고 싶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S0, 00, 1, 2, 3, L 하면은 안 찾아지잖아요. 근데 얘는 만약에 0, 9 이걸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패턴도 다 찾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요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패턴을 찾고 싶다. 여러분들이 뭐 어디 회사 같은 데 가서 그 뭐 사장님이 뭐 아니면 뭐 부장님이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문서를 뭐 100만 개 줄 테니까 그 100만 개 안에 있는 전화번호를 다 찾아줘. 뭐 이런 주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냥 텍스트 다 넣어주고 패턴을 예를 들어서 핸드폰 번호라고 하면 010 그리고 숫자 4자리 짝대기 숫자 4자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09 4자리 짝대기 09 4자리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문서 어딘가에 만약에 01 010 1234 1234 이런 게 있으면 찾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이런 겁니다. 요걸 활용해서 우리가 단어를 입력을 좀 전처리를 해볼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RE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얘가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어떤 그 텍스트에 있는 패턴을 찾아주는 그런 애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find all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그 텍스트에 있는 여기가 이제 잘못 써진 거죠. 여기가 9가 되겠죠. 9 이렇게. 얘를 다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데이터를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애를 전부 다 찾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소문자로 다 바꾼 다음에 이런 패턴이잖아요. 여기가 9 잘못 써 9고 이렇게 하면은 알파벳이랑 숫자랑 언더스코어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뽑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find all을 하면은 리스트 형태로 리턴을 해주는데 이걸 셋으로 바꿔주면은 그럼 백오브 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문자들을 다 그 백오브 워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백오브 워즈 요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랜덤하게 셔플한 다음에 그 테스트랑 트레인 셋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따로 막 트레인 테스트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셔플한 다음에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 여기 있는 코드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나름대로 구현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든 하시면 됩니다. 뭐 트레인 테스트 분리하는 것도 그냥 그 넘파이에 있는 넘파이 맞나요? 사이클런에 있나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냥 파일 읽어서 탭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게요. with open sms spam collection 읽을 거고요. F 이렇게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뭐 for line in F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print line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대로 나오는지. 네,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요 탭으로 구분을 해야겠죠. 네, 탭으로 구분을 해서 line.split 탭으로 구분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역슬래시 t 하면은 탭이잖아요. 탭으로 구분해라. 그리고 앞에는 이제 라벨이 되고 뒤에 있는 게 텍스트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에 있는 것들을 이 텍스트를 한번 출력 따로 안 해봐도 되죠. 요 뒤에 있는 얘네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를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해서 그 집합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이거 미안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여기 import re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re find all 할 거고 텍스트에서 찾을 거고 어떤 패턴을 찾을 거냐면은 그 A부터 Z까지 0에서 9까지 언더스코어 이렇게 플러스를 붙여서 이제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애들을 전부 다 그 단어들 다 찾는 거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문자는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대문자를 다 소문자로 바꿔준 다음에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전부 다 찾아서 그 집합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set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거를 뭐 백오브 워드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데이터 뭐 이런 리스트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저기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라벨이랑 백오버드를 라벨 백오버드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잘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셋으로 구분하려고 랜덤 함수를 랜덤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랜덤 점 셔플 하면은 데이터가 섞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섞고 나서 그 다음에 트레인을 뭐 80% 테스트를 뭐 20% 이렇게 나누도록 합시다. 그럼 전체 그 데이터가 랜 데이터계만큼 있을 텐데 얘 80% 이거를 이제 ntrai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앞에서 ntrain계 요거를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로 불러오고 테스트는 데이터의 ntrain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트레인 테스트 분리가 되겠죠? 네. 아직 입력하고 있어요? 네,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앞분반 수업을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눈이 오니까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와가지고는 하는 소리가 그 동영상은 언제 올라오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오늘 올릴 거라고 하니까 아 오늘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가지 못했다고 옆에 친구들도 옆에 친구들도 동영상 보고 다시 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이해는 잘 되시죠? 네, 이해 안 돼요? 이해 잘 돼요? 레귤러 익스프레션 요거는 되게 유용하니까 그 수업 끝나고 나서라도 여러분들 그 공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아요. 네, 쓸모가 많습니다. 되게 여기저기 쓸모가 많아요. 일상적으로 쓸 일이 많습니다. 네, 알고 있으면은 쓰고 이제 모르면 이제 못 쓰는 거죠.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뭐가 잘못됐지? 아, 저 뭐 했나요? 어펜드. 네. 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트레인 뭐 개수 테스트 개수 한번 찍어보면 네, 이만큼 이렇게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4459개, 그 1115개 이렇게 분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잘 분리가 된 것 같고요. 트레인 조금만 출력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개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햄하고 이렇게 문자가 단어들로 쪼개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햄하고 단어 들어가고 왜 햄밖에 없어? 스팸이 하나도 없어? 여기 있다. 네, 이렇게 스팸도 이렇게 있고 오 뭔가 이런 거 있는 거 콜 이런 거 보니까 스팸 같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는 저렇게 생겼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검증할 때만 쓸 거고 그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스팸 필터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라이브 베이스 스팸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라이브 베이스 스팸 필터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실까봐 그 제가 미리 지난 시간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거는 맨 뒤에 있는 슬라이드 요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메일이 딱 들어오면 단어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단어들을 가지고 스팸일 확률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일반 메일일 확률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프라이어 확률, 그죠? 요거는 그 S가 T일 확률, S가 F일 확률,
그러니까 전체 메일 수분의 그 스팸 메일의 수, 그리고 전체 메일의 수분의 일반 메일의 수. 이제 그게 PS는 T, PS는 F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앞에 지금 로그 붙여놓은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P 롤바 S는 T 하면은 스팸 메일의 수 분의 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스팸 메일의 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다 미리 계산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얘네들 전부 다 계산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류할 때는 그냥 우리 미리 계산해 놓은 값들 그냥 다 더해서 점수 구하고, 다 더해서 점수 구하고, 둘 중에 점수가 더 높은 애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앞에 요 프라이어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프라이어. 근데 우리 프라이어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스무딩을 적용할 거예요. 라플라스 스무딩을 적용할 거라서 여기 하나씩 더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요 프라이어도 원래는 전체가 14개였는데 16분의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16분의 7 이렇게, 뭐 16분의 9 이렇게, 여기 더하기 알파 2알파가 되고 여기도 더하기 2알파가 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말이 빠른가요? 기억나시죠? 네. 지금 좀 놓쳤다 하는 사람. 아니 뭐 괜찮다. 네. 뭐지? 네.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는 11 뭐 이런 식으로 더해졌었는데 여기에다가 알파를 더해줄 거예요. 알파. 한 개가 아니고 알파가 있다. 그 메일에. 근데 알파가 조금 작습니다. 그 알파 값은 적당히 그 해보니까 그 0.00001 정도가 그 잘 동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파는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프라이어 햄이랑 프라이어 스팸 요거 두 개를 계산할 건데, 프라이어 햄이랑 스팸 얘 어떻게 계산이 되죠? 그냥 그 햄의 수 n 햄 개수를 먼저 셀까요? 그러면 여기서 n 햄, 얘는 우리 트레인 데이터에서 셀 거예요. 트레인 데이터 for 뭐 라벨 백오버드, 그죠? in 트레인 여기 중에서 if 라벨이 햄이면 걔를 1로 해서 sum 해주면은 햄의 개수가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n 스팸 하면은 sum 1 for 라벨 뭐 그냥 따라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프라이어 햄이랑 프라이어 스팸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햄 나누기 전체 트레인 데이터 수, 그리고 여기도 n 스팸 나누기 n 트레인,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할 거라고요? 그 라플라스 스무딩 할 거다. 여기다가 알파 더해주고, 그죠? 여기도 알파 더해주고, 분모에는 2알파 더해주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희 그냥 이거 딴소리인데 홈 엔드키 많이 쓰시나요? 홈 엔드키? 홈 엔드키 많이 안 쓰세요? 잘 안 써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지금 커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변수명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앞으로 쭉 이렇게 와요? 터치패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컨트롤로 드르륵.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엄청난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홈키를 누르시면 텍스트에 맨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엔드키를 누르면은 맨 뒤로 갑니다. 네, 엄청난 기능이죠? 네, 꼭 많이 활용하세요. 코딩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뭐야,
맥 쓰시는 분들은 좀 단축키가 좀 다르긴 할 텐데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 그 방향키 왼쪽 오른쪽 하시면 단어 단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됐죠? 여러분들 여기 프라이어 햄이랑 프라이어 스팸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출력을 해보면 프라이어 햄, 프라이어 스팸 한번 출력을 해보면 예, 프라이어 햄은 뭐 0.86, 프라이어 스팸은 0.13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프라이어 햄이 더 높다는 게 딱 바로 느껴지죠? 얘가 86%만큼 있네요. 근데 우리가 요거 계산할 때 다시 슬라이드를 보시면 요거는 말고 요거 네. 보시면은 로그 씌워가지고 다 더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잖아요. 그럼 미리 로그를 씌워 놓읍시다. 네. 미리 로그를 여기다가 임포트 매스에서 매스.로그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프라이어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요거 단어들마다 요 가능도 계산을 할 거예요. 요거 가능도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가능도를 계산하고 싶으면은 뭘 해야 되죠? 결국에는 단어가 스팸 메일들 중에서 몇 번 나왔는지, 햄 메일들 중에서 몇 번 나왔는지를 세야 돼요. 맞죠? 그거 다 세야 돼요. 그러니까 요 빈도, 요거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요거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계산해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네, 계산 뭘로 할까요? 디폴트 딕트로 합시다. 그럼 from collections import default dict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카운터 카운터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카운터. 실제로 제가 그 슬라이드에는 그 카운터 사용해서 스팸 워드랑 햄 워드를 이렇게 세고 있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코드가 더 간결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이해하기에는 디폴트 딕트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는 디폴트 딕트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카운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카운터도 굉장히 좋은 자료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먼저 빈도를 계산을 하도록 합시다. 빈도는 먼저 뭐 was 햄 뭐 이렇게 합시다. 카운트라고 할까요? was count 햄 너무 길어요. 그냥 was 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디폴트 딕트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근데 여기 디폴트 딕트에 그러니까 디폴트 값을 매겨주는 거는 함수 형태로 받아요. 입력을 여기다가 함수 형태로 넣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 람다로 넣어주도록 합시다. 람다 입력은 없고 그냥 만약에 처음 보는 단어가 들어오면은 0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고 was spam 이것도 똑같이 구현한 다음에 그리고 모든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그 라벨 백오버드 인 트레인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백오버 워드 안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워드 인 백오버드 if 라벨이 스팸이면 그죠? 그러면은 was 스팸에다가 얘를 1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라벨이 else면 was 햄에다가 1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서 본 여기서 본 요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요 빈도 요거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단어 다 셌고 그 다음에는 요걸 활용해서 우리가 그것도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 각 단어들마다 각 단어들마다 뒤에 있는 요 가능도 계산해 봅시다. 요 가능도 요거 요 가능도 계산을 할 건데 쟤를 뭐 likelihood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like라고 합시다. like ham 요것도 디폴트 딕트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근데 얘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는 값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우리 라플라스 스무딩을 적용하니까 한 번도 안 나온 단어는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값이 한 번도 안 나온 단어는 값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 분모가 저 스팸 수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거고 분자는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여기에 로그를 씌워줄 거니까 로그 씌워준 걸 다 계산해 버릴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람다 여기다가 넣을게 그 알파 mass.log에 알파 나누기 n 햄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고요. like spam 얘는 디폴트 딕트 똑같이 람다의 slog 알파 n spam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디폴트 값 미리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단어와 카운트 요것들마다 워즈 햄에 있는 모든 애들마다 아이템스로 가져와야겠네요. 이렇게 네, 워즈 햄의 아이템스 하면은 여기에 있는 키와 밸류들이 전부 다 조회가 되고 이제 그걸 워드와 햄으로 이제 꺼낸 거예요. 그럼 이제 like 햄의 워드는 요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똑같이 mass.log 안에다가 넣어줄 건데 여기에 들어갈 건데 그 분자는 cnt 더하기 알파가 될 거고요. 나누기 분모는 n 햄 더하기 알파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냥 그 수식대로 한 거예요. 수식대로 계산을 한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forward cnt in was spam items 이렇게 한 다음에 like spam word 얘는 mass.log cnt 더하기 알파 나누기 n spam 더하기 알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아직 치고 있어요? 네, 좀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저는 심하게 걸린 건 아닌데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요. 네. 제가 원래 좀 비염이 있어가지고 평소에도 코가 잘 막히긴 하는데 감기가 걸리니까 콧물이 나오고 안에가 부으니까 더 막혀가지고 좀 힘드네요. 조심하십시오. 네. 여러분도 혹시 옛날 그 판콜인가? 뭐지? 뭐 광고 옛날 광고 아세요? 감기 관련된 광고?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아세요? 알아요? 아니면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그 보령약국 이거 얘기해도 되나? 보령약국 광고 혹시 아세요? 라디오 들어보신 분 없어요? 종로가 보령약국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어요? 들어본 적 있다. 여러분들은 라디오 세대가 아니군요. 네. 그럼 얘기 안 해야지. 네. 그게 어떤 광고 하나가 있는데 그 보령약국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가 10년 넘게 같은 그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네. 영명. 네. 라디오를 전혀 안 들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다 여기까지 다 따라 하셨죠? 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like 햄, like 스팸이 잘 계산이 되는지 보면은 like 뭐 햄만 한번, 아니 스팸만 한번 쳐볼까요? 이러면은 어이구. 네, 뭐 이런 식으로 각 단어들마다 그 점수가 계산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스팸에 있는 단어들인데 요거를 한번 정렬해 볼까요? 그냥 궁금하니까. 요거는 뭐 실습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뭐 정렬해서 한번 뽑아 볼게요. 람다 요걸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그냥 한번 한 10개만 뽑아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완전 스팸이다 이런 거. 디폴트 닉트 no item 아이템즈. 네. sorted expected one argument cut to 키. 네. 오.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스팸이라는데 너무 제너럴한데? 좀만 더 해볼까요? 왠지 근데 이런 단어들은 그 like 햄에도 똑같이 높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단어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딱 티가 나진 않네. 네. 100개? 요런 느낌인가 봅니다. 스팸 단어들. 캐시가 있어요? 캐시, 어전트 뭐 이런 거. 이런 거 뭔가 진짜 스팸 같잖아요, 그죠? 서비스, 노키아, 개런티드. 그러니까 평소에 막 사람들끼리는 잘 안 쓰는 단어들. 커스터머. 네. 이거 한국 사람한테 보낸 거 아닌가? 네, 아무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드디어 프레딕트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는 이제 백오버드가 입력으로 되고요. 백오버드를 가지고 이제 그냥 그 점수를 계산하기만 하면 돼요. 그 햄 스코어랑 스팸 스코어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하는 거는 말 그대로 프라이어 더한 다음에 그 백오버드 안에 있는 단어들마다 그 단어의 햄 스코어 혹은 스팸 스코어를 그냥 다 더해주면 되죠. 그죠? 그럼 처음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프라이어 햄, 여기는 프라이어 스팸 넣어주고 모든 단어들마다 햄 스코어에다가 이제 like 햄 워드 요거 더해주고 스팸 스코어에다가 like 스팸 오늘 오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네, 워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두 개 점수가 계산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햄 스코어가 스팸 스코어보다 높으면 리턴 뭐 햄 이렇게 쓰면 리턴 스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요거는 알 수 있네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타자를 치는 소리가 타사사사사 이렇게 들려요. 그 소리가 잦아질 때쯤이면은 이제 거의 다 따라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거의 다 하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그 테스트 데이터로 얘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지를 측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어큐러시를, 그러니까 정확도를 얼마나 잘 맞췄는지 정확도를 측정을 할 건데, 이제 그거 말고도 우리가 좀 그 뭐 프레시전, 리콜, F1 스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이미 잘 알고 계신가요? 어큐러시, 프레시전, 리콜, F1 스코어 들어봤다 하는 사람, 알고 있다, 잘 모른다,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른다, 아예 모른다. 네, 알겠습니다. 얘네들은 곧 설명을 할게요. 일단 어큐러시 먼저 측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얘를 어떻게 맞췄는지를 조금 분류해서 카운트를 할게요. 요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라는 항목으로 얘가 어떻게 맞췄는지를 분류를 해서 카운트를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클래시파이어가 있잖아요. predict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의해서 어떤 애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true는 이제 스팸이 되는 거고, 얘는 false는 이제 ham이 되는 거예요. ham. 얘는 실제 정답은 스팸. 실제 정답 false는 ham. 만약에 스팸이라고 그러니까 실제 스팸이라고 예측을 했으면은 얘는 true positive예요. 그러니까 positive가 양성, negative가 음성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를 할 때 자가 진단 키트 다들 한 번씩은 써보셨죠? 거기에 이제 빨간 줄 뜨면은 나 코로나 걸렸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검사기가, 근데 내가 실제로 코로나 안 걸렸는데 얘가 양성이 뜰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잘못된 거죠. 그럼 그거는 false예요. 틀린 거죠. 근데 만약에 맞췄으면은 true예요. 여기 앞에 붙는 요 true랑 false는 그런 의미입니다. 얘가 맞췄다, 못 맞췄다. 그리고 뒤에 positive, negative는 그 빨간 줄이 그어지면 그러면은 positive, 빨간 줄이 안 그어지면은 negative인 거예요. 그래서 true positive는 빨간 줄이 그어졌어, 나 코로나 걸렸다, 근데 나 진짜 실제로 걸렸네, 이게 true positive고요. 근데 코로나 검사 키트에는 빨간 줄이 떴는데 근데 실제로는 코로나가 아닐 때 그거를 이제 false posit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그 코로나 검사 키트에서는 빨간 줄이 안 떴는데 근데 나 코로나 걸렸다, 그럼 얘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false negative. 실제 코로나 안 걸렸는데 그 검사 결과도 안 걸렸다고 나오면은 그럼 true negativ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스팸 검사를 하는 거니까 스팸이라고 나왔는데 실제 스팸이면은 true positive. 이게 스팸이 아닌데 실제로도 스팸이 아닌 걸로 나왔으면은 true negative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네들 전부 다 세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이렇게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는 전부 다 처음에 0으로 다 초기화를 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for 이제 테스트에 있는 모든 데이터마다 라벨, 백오버드, 인, 테스트 이것들마다 predict, 백오버드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result 이렇게 결과. 만약에 if result는 스팸이라고 나왔으면 그럼 일단은 positive인 거죠. 그리고
그냥 if는 중첩에서 쓸까요? 아니다. 이렇게 씁시다. and 그 실제 라벨이 스팸이면 그럼 얘는 뭐라고요? true positive. 여기다 1을 더해주고 뭐 elif로 할게요. 뭐 그냥 if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지만 뭐 result 얘는 스팸으로 나왔는데 라벨은 햄으로 나왔어요. 라벨은 햄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는 햄이잖아요. 근데 리절트는 스팸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리절트가 스팸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코로나 양성으로 뜬 거예요. 근데 양성이 아닌 거죠. 실제로는. 그게 뭐라고요? false positive. 그죠? 잘못된 양성. 그죠? 또 리절트는 햄인데 그러니까 스팸이 양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팸을 찾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스팸이 아니고 햄이 찾고 싶어 하면은 햄이 파지티브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네, 얘는 햄인데 이제 스팸이 나왔다. 이러면은 아니죠. 반대죠. 스팸인데 햄이 나왔다. 햄이라고 나왔으니까 네거티브인 거잖아요. 근데 틀렸잖아요. 그럼 false 네거티브. 이렇게. else 그러면 이것도 그냥 헷갈리니까 씁시다. elif result는 햄인데 라벨도 햄이다 하면은 true negative 이렇게 세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한번 다 출력을 해봅시다. print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true positive, true negative는 맞춘 거잖아요.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는 못 맞춘 거잖아요. 맞춘 게 이만큼, 못 맞춘 게 이만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춘 게 훨씬 많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해봅시다. 어큐러시를 계산해봅시다. 어큐러시는 얘는 뭐냐면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맞춘 것의 수예요. 그죠? 전체 데이터 수 뭐죠? true positive 더하기 true negative 더하기 false positive 더하기 false negative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맞춘 것의 수는 뭐죠? 맞춘 것의 수. true인 애들이잖아요. true positive 더하기 true negative 이렇게 되겠죠. print accuracy 해보면은 정확도가 96%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또 얘기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콜과 미안합니다. 리콜이라는 것과 그리고 프레시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거예요. 리콜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메일에 제가 스팸은 O로 표시를 하고 그냥 뭐 일반 메일은 X로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O, X, X, 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있는데 리콜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전체 중에서 스팸인 애들이 몇 개 있는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하나만 더 합시다. 이렇게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스팸인 애들이 10개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맞췄는데 그러니까 프리딕트를 했는데 그 중에 스팸이라고 한 애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스팸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전체 있는 스팸 중에서 내가 몇 개나 검출해냈냐, 그러니까 지뢰 찾기를 하는데, 지뢰 탐지를 하는데 실제 깔려있는 지뢰 중에서 내가 몇 개의 지뢰를 찾았는가, 요게 리콜이에요. 전체 깔려있는 스팸 중에서 내가 몇 개의 스팸을 찾았는가, 요게 리콜입니다. 여기 이렇게 찾았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 찾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리콜의 단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스팸 필터가, 그러니까 지뢰 찾는 그 기계가 그냥 나는 지뢰를 있으면 무조건 100% 찾아, 이런 애인 거예요. 근데 걔가 알고 보니까 그냥 무조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애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리콜이 몇이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리콜은 정말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이번에는 똑같이 스팸이랑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5만 표시를 할까요?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찾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뭐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내가 얘는 스팸이다 라고 얘기한 것들 있죠. 걔네들 중에서 실제 스팸인 애들, 그게 프레시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0.5가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에는. 요게 프레시전입니다. 근데 프레시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얘는 진짜 신중한 애인 거예요. 진짜 신중해서 고민하다가 딱 하나만, 모든 걸 다 제끼고 하나만 딱 5를 표시를 하고 안 맞춘 거예요. 그럼 얘는 프레시전이 몇이죠? 얘는 프레시전이 1이에요. 100% 다 맞췄으니까. 근데 리콜 관점에서 보면은 10분의 1인 거죠. 그래서 리콜이랑 프레시전이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F1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F1 스코어는 이 리콜과 프레시전의 조합 평균으로 정의가 돼요. 조합 평균. 그래서 그걸 다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2 곱하기 리콜 곱하기 프레시전 나누기 리콜 더하기 프레시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둘 다 높아야 높은 점수가 나와요. 조합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 리콜 같은 경우에는 이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얘는 전체 스팸의 수, 깔려있는 전체 스팸의 수, 걔네들이 뭐죠? 스팸의 수, 얘네들로 표시를 하면은 true positive 더하기 false negative가 되겠죠. 전체 스팸의 수, 깔려있는 전체 스팸의 수 맞죠? 요거 분에 맞춘 거 몇 개? true positive. 이렇게 되겠죠? 요게 리콜입니다. 그래서 리콜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시전은, 얘는 내가 양성이라고 한 것의 수 몇이죠? true positive 더하기 false positive, 그죠? 그것 중에서 맞춘 것의 수 true positive. 요게 프레시전이고요. F1 스코어는 얘네들의 조합 평균 2 곱하기 리콜 곱하기 프레시전 나누기 리콜 더하기 프레시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출력을 해보면은 F1 네. 뭔가 잘못됐다. 괄호를 쳐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어큐러시, 앞에 이것도 써줘야겠다.
네,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어큐러시가 0.96, 리콜이 0.97, 프레시전이 0.76. 프레시전이 좀 낮네요. 네, F1이 0.86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리콜이 많이 높고 프레시전이 조금 낮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얘는 조금 긍정적으로 스팸을 찾는 애다. 그러니까 스팸 웬만하면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럼 스팸 이렇게 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한번 쭉 실습을 해봤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가 답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네. 아, 시험이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네,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영상을 돌려봐도 되냐고요? 그 시간이 되겠어요? 네. 근데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이어폰을 쓰면은 제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되고 그냥 영상에서 이게 나오면은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미안해지잖아요. 영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수업 자료에 다 있으니까. 네. 네,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